옛날에 어미 돼지 한 마리와 새끼 돼지 세 마리가 있었습니다. 세 형제는 같은 키입니다. 일주, 분홍, 똑같은 재미있는 꼬리로 여름 내내 돼지들은 푸른 잔디에서 놀고 햇볕을 쬐고 웅덩이에 몸을 담그었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겨울에 대해 생각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큰 집을 지으라고 요청했습니다. 동생은 겨울이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중형은 필요할 때 자신의 집을 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은 집을 직접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남동생과 중형들은 게임을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추워졌습니다. 남동생은 지프로 집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생은 겨울에 초가집이 매우 추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뭇가지와 나뭇가지로 집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들의 집은 준비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매우 자랑스러워했고 건물을 충분히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유롭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형에게 가서 그가 자신을 위해 어떤 집을 지었는지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은 건물을 짓느라 바빴다. 그는 돌을 바르고 찰흙을 반죽하고 천천히 안정적이고 튼튼한 집을 지었습니다. 동생들은 직장에서 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어떤 요새를 짓고 있는지에 매우 놀랐습니다. 형은 침착하게 계속 일했습니다. 남동생과 중형들은 그의 집을 농담하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즐거워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잔디 너머 멀리 울려 퍼졌습니다. 형은 늑대가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동생과 중형은 더욱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형이 겁쟁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용감한 두 형제는 산책하러 갔습니다. 도중에 그들은 노래하고 춤을 추고 숲에 들어갔을 때 너무 큰 소리를 내며 소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던 늑대를 깨웠습니다. 불만족스럽고 굶주린 늑대는 두 마리의 멍청한 돼지가 비명을 지르는 곳으로 갔다. 형제들은 즐겁게 걸으며 늑대를 얼마나 쉽게 다룰 수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은 진짜 살아있는 늑대를 보았습니다. 그는 큰 나무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사악한 눈과 커다란 이빨을 가졌습니다. 형제들은 무서워서 야른 꼬리가 가늘고 가늘게 떨렸습니다. 늑대는 점프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이빨을 꺾고 오른쪽 눈을 깜빡였습니다. 새끼 돼지들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숲을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 그들은 먼지 구름을 일으켜 각자 자신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남동생은 초가집으로 달려가 늑대 앞에 문을 두드렸다. 늑대는 으르렁거리며 문을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생은 두려움 때문에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늑대가 불기 시작했습니다. 가벼운 지붕은 즉시 초가집에서 날아갔습니다. 늑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두 번째로 불고 초가집은 사방으로 날아갔다. 늑대는 기뻐하며 이빨을 꺾고 동생에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돼지는 능숙하게 피하고 달렸다. 그는 중동생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형제들은 스스로를 가두어 놓고 실망스럽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늑대는 화를 내고 불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약간 비스듬하다. 늑대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늑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다섯 번째로 불었다. 집이 흔들리고 무너졌습니다. 폐허 한가운데서 한동안 문 하나만 서 있었다. 공포에 질려 새끼 돼지들은 형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늑대가 그들을 뒤쫓았다. 그는 이번에는 돼지가 그에게서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새끼 돼지는 큰 사과 나무를 치지도 않고 빠르게 지나갔다. 그리고 늑대는 사과로 그를 덮은 사과 나무를 돌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딱딱한 사과 하나가 그의 눈 사이를 쳤다. 늑대의 이마에 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남동생과 중남동생은 형의 집에 뛰어들어 문을 조였다. 늑대는 문으로 달려가 으르렁거리며 문을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생들은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은 그와 그의 형들이 단단한 석조집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늑대는 더 많은 공기를 빨아들여 최대한 빨리 날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려도 돌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고개를 들어 지붕에 크고 넓은 굴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지붕 위로 올라가 파이프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돼지들은 졸졸 소리를 들었다. 형은 즉시 무슨 일인지 짐작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물이 끓는 가마솥으로 달려가 뚜껑을 찢었습니다. 늑대는 파이프를 따라 내려가 가마솥으로 곧장 떨어졌습니다. 그의 눈은 이마까지 넓어졌다. 불에 타버린 늑대는 거친 포효와 함께 날아가 숲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3마리의 작은 돼지는 그를 돌보았고 사악한 강도에게 교훈을 아주 교묘하게 가르친 것에 기뻐했습니다. 그때부터 형제와 어머니는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먼 마을에 가난한 소녀 캐런이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여름에는 맨발로, 겨울에는 거친 나무 신발을 신고 발을 몹시 문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부인 재화공이 빨간 천 조각으로 카렌 신발을 꿰매었습니다. 그녀는 캐런의 어머니가 천국에 갔던 날 정확히 그 소녀에게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소녀는 장례식을 위해 새 신발을 신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빨간 신발은 애도에 전혀 적합하지 않았지만 캐런에게는 다른 신발이 없었습니다. 이때 큰 낡은 마차가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고 그 안에는 중요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소녀를 보고 미안하다고 느끼고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년 동안 캐런은 여성과 함께 살았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빨간 신발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눈에 띄게 성장했으며 이제 새 신발을 구입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캐런을 가게로 데려갔습니다. 그 여인은 이미 늙었기 때문에 올바른 신발 한 켤레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캐런에게 교회에 입을 가장 겸손한 검정색 신발을 선택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가게 창문에는 새빨간 구두가 있었다. 그들은 한때 캐런을 위해 재화공이 만든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 그 여인에게 그녀가 가장 단순한 신발을 선택했다고 말했고 여주인은 기꺼이 그 돈을 지불했습니다. 일요일이 되자 할머니는 카렌에게 교회에 갈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주인은 소녀에게 단정하고 절제된 옷을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캐런은 새 신발을 신고 싶어서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빨간 신발을 신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때때로 캐런의 발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그 여인은 사람들에게 캐런이 빨간 구두를 신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인은 부끄러움을 참을 수 없었고 일찍 집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한 늙은 군인이 교회 문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숙녀들에게 깊이 절을 하고 빨간 구두를 보고는 결코 전에 없었던 그들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렌은 기뻐하며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다리는 마치 신발에 일종의 마법의 힘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겁에 질려 신발을 벗고 싶었지만 꽉 조였습니다. 신발은 그녀의 발에 단단히 부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캐런은 춤을 춰야 했습니다. 그녀는 비와 화창한 날씨에 들판과 초원을 가로질러 밤과 낮에 춤을 췄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 소녀는 숲 가장자리에서 신을 발견했습니다. 어둡고 무서웠습니다. 갑자기 하얀 빛이 카렌을 멀게 했다. 긴 흰 가운을 입은 천사였습니다. 그의 어깨 뒤에는 땅으로 내려오는 커다란 날개가 있었다. 그는 그 소녀를 엄격하게 바라보며 그녀의 속임수, 자부심, 불순종 때문에 그녀가 미라처럼 시들어질 때까지 영원히 춤을 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캐런이 한마디도 하기 전에 신발이 그녀를 붙잡고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오랫동안 소녀의 신발은 덤불과 가시, 덤불을 통해 돌 위에 신었습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카렌의 다리를 파고 피 묻은 긁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산림관리인의 외딴 작은 집에 춤을 췄습니다. 소녀는 현관에 앉아 심하게 울었다. 그녀는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했으며 무엇보다도 그 부인에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산림관리인은 소녀가 우는 소리를 듣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은색 가위를 가지고 빨간 구두를 자릅니다. 캐런은 다시 다리를 제어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이제 그녀는 무엇보다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소녀는 산림관리인에게 감사를 표하고 딸의 오래된 나무 신발을 선물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카렌은 구조대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집의 윤곽을 볼 때까지 밤낮으로 숲을 통과하며 들판을 질주했습니다. 그런 다음 소녀는 마지막 힘을 모아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일주일 내내 그녀의 명령된 딸을 애도하던 슬픈 여인이 앉아있는 응접실로 달려갔다. 여주인 카렌을 보고 기쁨으로 빛났다. 소녀는 젖은 간호사의 품에 몸을 던지고 불순종에 대해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주인은 카렌을 용서했고 소녀는 다시는 누구도 속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